구독자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하시는가요? 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는 인생은 늘 혼자인 것이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과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을 내 방식대로 채우고 싶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오면 분명 기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일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일 테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자식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그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다 큰 성인을 집에서 캥거루 키우듯이 먹여 살리고 있더랍니다. 이건 분명 자식에게도 독이 될 행동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이상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 지인 한 분은 자식을 손님처럼 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 우리는 존중과 배려로 대하죠.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죠. 자식을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식의 삶에 깊이 관여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와도 반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제 주변 지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시곤 했던 80세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옛날 시골 어느 며느리와 같이 박씨 할머니도 뭣도 모르는 젊은 나이에 시골에 팔려오다시피 결혼을 해서 왔죠. 세간살이라고는 아궁이 하나밖에 없고 있는 살림살이라고는 냄비와 그릇 몇 개가 다인 시골 초가집이라 처음에는 울음밖에 안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옛날에는 먹을 것도 많지가 않아 주변에서 얻어온 보리밥을 가지고 물에 불려 몇 날 며칠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식 5을 낳고 나이가 들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온 게 박씨 할머니의 젊은 날의 인생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노름과 술독에 빠져 살아 일찍 단명했죠. 박씨 할머니는 50이 되기 전에 일찍이 홀로 되어 5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이고 대학까지 보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을 길러낸 박씨 할머니가 왜 이제는 자식들이 와도 반기지 않으실까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더군요. 실상을 들어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는 장남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누굴 빼닮았는지 젊어서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박씨 할머니 주름을 짓게 만들었답니다. 학창시절에는 동창생을 때려 경찰서에도 불려간 적이 있고 다른 반 학생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아 다른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빌려 용서를 구하고 다니기 일쑤였답니다. 그런 자식이 성인이 되어 색시를 데려오고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고 자식을 낳아 이제는 자리 잡고 잘 사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번 설날 때 발언이 큰 화근이 되었답니다. 큰아들인 장남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이미 그전에도 큰아들은 사고를 쳐서 나간 돈도 많고 이미 빌린 돈도 억대가 넘어가서 박씨 할머니의 돈을 빼먹는 하마였답니다. 이제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협박을 하며 돈을 뜯으려고 하니 박씨 할머니는 기가 차서 쓰러질 것 같다고 그렇답니다. 더욱이 박씨 할머니를 화나게 한 것은 장남의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이미 박씨 할머니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알고 맡겨둔 돈 찾으러 오는 행세를 보였답니다. 시아버지 살아계실 적에는 하하호호 거리면서 갖은 용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더만 이제는 자기 돈 마냥 행세를 하고 돈을 빨리 달라고 보채기까지 했답니다. 저도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었죠. 박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 집으로 간 뒤 남편 사진을 부여잡고 하루 종일 밤새 눈물을 흘렸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애증의 눈물이었겠죠. 이제는 울어봐야 나타나지도 않을 남편이지만 속만 썩이고 먼저 떠난 남편을 보며 박씨 할머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박씨 할머니는 그날 그 사건 이후로부터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하더군요. 자식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죠. 일종의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선을 긋기로 하신 겁니다. 이제껏 해오던 명절의 제사도 없애버리고
산소에 벌초하는 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남은 모든 재산은 집과 농사지을 땅이 있었는데 집은 주택연금으로 바꾸어서 팔지 못하게 변경했더랍니다. 그리고 남은 땅은 제값을 못 주고 팔았지만 팔아서 법무사에게 내가 죽더라도 자식들에게 자동으로 증여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박씨 할머니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셨으면 이랬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니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나마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도 박씨 할머니의 남은 재산을 노리고 찾아오는 자식들인데 이제는 재산도 다 묶어버리니 남은 자식들은 명절에 전화 한 통화 딱 한 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사업한다고 돈 달라던 장남은 이제 연락도 없고 생면부지가 됐더랍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모를 돈으로만 보고 하는 자식이 자식일까요? 박씨 할머니는 오히려 남은 생애 동안 속썩일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박씨 할머니 이야기는 비단 제 주변 일만은 아닐 텐니다. 의외로 주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다 쉬운 부모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딱 잘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행동하는 게 뭐든 이뻐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하고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죠.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자식이 최고고 자식을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사실이라지만 오히려 이런 교육 행태가 나중에 자식이 커서 캥거루족이나 부모에게 의지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부모 가육십이 되어도 마을에서 잔치를 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60이 넘어도 팽팽하게 일할 나이입니다. 어디 가서 나이 먹었다고 말도 못 꺼내죠. 반찬하랴 손주들 용돈 주고 애 키우랴 지금의 환갑을 넘어가고 있는 세대의 실상일 텐니다.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한다고 효도 잘할 거라 기대하시는 것은 금물이죠. 그래서 이제는 현명하게 노후를 보내고 내 몸 먼저 지켜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하시고 자식에게 덮어주는 쉬운 부모가 되시면 안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 현명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